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닛의 연구팀을 총괄하고 있는 유동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어, 이 취지에 맞게 잘 작성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좀 담아보고 싶어서 쉽게 구성을 했고 잘 들어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은 폐암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의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폐암의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기까지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환자가 이제 증상이 있어서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럼 이제 의사는 그 증상을 보고 이제 판단에 따라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까지를 이제 영상의학적 진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영상 소견상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보이면은 예를 들어서 종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떼어낸 조직을 이제 유리 슬라이드에다가 올려서 현미경으로 직접 암세포를 찾게 됩니다. 그럼 요 두 번째 진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이제 이때는 비로소 병리학적으로 확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병리학적인 진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암이 확진이 됐다고 하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암이 너무 많이 퍼졌을 경우에는 바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혹은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치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갈 때까지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가 있는데 저희 루닛에서는 지금 이 전체 프로세스를 AI를 다 적용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의학적 진단, 그리고 병리학적 진단,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치료까지 연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제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의학적 진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소개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찍는 영상의학적 검사인데요. 흉부 X선 사진이라고 해서 이제 저 사진을 통해서 제가 오늘 폐암을 통해서 예시를 드릴 거기 때문에 저 사진을 통해서 이제 폐암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흉부 X선 사진에서 다양한 폐의 이상 소견들을 검출해낼 수 있는 AI를 개발을 했는데 그때 사용한 게 이제 한 20만 장이 넘는 엑스레이 이미지들을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소싱을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애노테이션 툴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저런 툴을 이용해서 일일이 애노테이션 저희 회사에 계신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분들이 이제 애노테이션을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했고요. 네,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뭐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AI의 효용성을 임상적인 가치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있는 약 1,200장의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모아서 이제 그 1,200장은 이제 600개의 정상과 또 600개의 폐암이 있는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AI의 성능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혹은 다른 기타 의사분들의 퍼포먼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게 임상적으로 쓰였을 때 의사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저희의 제품인 루닛 인사이트와 그리고 나머지 비교군들을 저렇게 한번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소라식 레디올로지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영상학과 교수님들이고요. 그리고 보르 서리파이드 레디올로지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영상의학과 전문의. 그 다음은 이제 3, 4년 차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그 다음 1, 2년 차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전문의인데 이제 영상의학과는 아닌 그냥 타 의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퍼포먼스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확실히 그 경력이 높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AI의 단독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AI를 같이 썼을 때 그들의 판독 성능을 얼마나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요 테스트를 할 때 자신이 먼저 판독을 하고 그다음 AI 결과를 보고 그 판독을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퍼포먼스가 요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보시면은 일단 모든 군에서 다 판독 성능을 높일 수 있었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내과 선생님 이런 분들도 거의 영상의학과 교수님 정도의 수준으로 판독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 8명이 폐암을 놓쳤던 케이스인데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AI는 그 부분을 희미하게나마 잡아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10명 중에 5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놓쳤던 또 폐암 케이스입니다. 네, 저게 지금 간일 거예요. 거기에 가려서 지금 폐암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AI는 굉장히 정확하게 로컬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재밌는 분석 결과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실제 환자입니다. 후양적으로 분석했던 실제 환자인데 13년의 정상, 14년 정상, 15년 정상, 그리고 16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이 검출이 됐습니다. 각각의 이제 엑스레이 영상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와서 저희 AI로 분석을 해봤더니 13년부터 희미하게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환자는 3년 전부터 조직 검사를 받고 3년 전부터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암이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AI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소개드린 이 내용들은 이제 저런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출판했던 저런 논문들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흉부 영상에서 폐암을 찾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과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암종이 유방암으로 바뀐 케이스를 또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 이제 모든 상황은 똑같고 그냥 유방암으로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20만 개 이상의 유방 촬영술 영상으로 학습을 하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사람과의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최근에 320개의 맘모그램, 그러니까 유방 촬영술 이미지들을 모아서 이제 반반으로 반은 정상, 반은 유방암이 있는 영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루닛 인사이트라는 저 AI의 단독 성능 그리고 브레스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전문의분들 중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분들 중에서도 이제 유방암에 더 초점을 맞춰서 더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이제 브레스트 스페셜리스트가 더 높은 판독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AI 단독 성능은 0.94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존의 전문의 분들도 AI를 같이 사용했을 때 이렇게 자신들의 판독 성능을 더 끌어높일 수 있다는 것을 똑같이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이제 예시인데요. 이제 이 환자도 11년에
유방 촬영술을 검사를 했고 정상이 나왔고요. 12년에 정상, 13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AI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한 2년 전부터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 역시 이제 2년 먼저 조직 검사를 하고 2년 먼저 확진을 받고 더 치료를 빨리 받았더라면은 이제 더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저희의 연구 결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영상의학적 진단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병리학적 진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병리학은 조직을 받아서 현미경으로 병리과 의사가 직접 암세포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아직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패설러지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이제 현미경이 아니라 저런 스캐너에다가 조직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큰 사진을 10만 픽셀 곱하기 10만 픽셀로 이루어진 약 100억 화소의 굉장히 큰 스캔을 해주고 이제 이걸 통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그냥 판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진인지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왼쪽이 서울에 있는 위성 사진, 서울의 위성 사진입니다. 서울시를 지금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왼쪽에 위성 지도를 보시면 차들이 건물이 보이고 자동차들도 보입니다. 근데 저 자동차들의 크기와 오른쪽에 있는 세포획의 크기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나 큰 지도에서 자동차를 찾는 수준으로 이제 병리과 의사들은 그 큰 조직에서 그 작은 암세포를 찾아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 AI를 통해서 정확하게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다라면은 역시 확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저희의 루니스콥이라는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저렇게 애노테이션 툴을 아이패드의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이게 애플펜으로 그리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캔서 영역을 저렇게 컨투어의 형태로 그린 거고요. 이제 뭐 그리고 각 세포들도 세포의 종류마다 다 위치를 찍어주고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를 다 애노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했고 이게 지금 결과인데 이게 제가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요. 오늘 여건상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이 정도 영역부터는 병리과 의사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분들이 판독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영역을 다 일일이 모든 세포들, 모든 조직들 그런 것들을 다 분류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기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그걸 하고 나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암세포의 비율, 뭐 면역세포의 비율, 그리고 뭐 그런 류의 이제 통계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암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정보들을 더욱 더 가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리 영상에서부터 어떻게 치료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암 치료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항암 치료인데 항암 치료 중에서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이제 면역 항암입니다. 면역 항암은 이제 기존 세대의 항암 치료들과 다르게 사람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직접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면역 항암이 이제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 굉장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갖고 좋은 약이 잘 들으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은 그런 좋은 항암 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30%에만 반응을 합니다. 암 환자에서. 그리고 심지어 15%의 환자들과
또 5%의 환자들에서는 오히려 암이 원래 성장하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런 환자들은 그 항암제의 투여로부터 제외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에 받을 환자들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셀들에 대한 예시를 잠시 들어보면은 튜머 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암세포고요. 림포사이트 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면역세포입니다. 그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저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암세포만 있고 면역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룹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을 해봤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의 상관관계들을 이렇게 통계학적인 수치를 뽑아서 뭐 암세포가 어디 있고 면역세포가 어디 있고 그들의 기하학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뽑아서 또 다른 별도의 AI를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면역항암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력이 좋은지를 검증을 해봤었고요. 이제 이게 그걸 나타내고 이제 가로축이 생존 기간이고 세로축은 암세포가 커지지 않는 상태로 생존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AI가 이 사람은 리스폰더다, 이 사람은 넌 리스폰더다라고 갈라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으로 이제 환자들을 나눴을 때 생존 곡선이 저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비슷한 거를 이제 원래 하고 있던 이런 비슷한 테스트를 하고 있던 기존 방식이 PDL1이라는 생화학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저희의 컴퓨테이셔널 한 방식을 같이 썼을 때 얼마나 더 예측력이 높아질지를 실험을 한 거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측과 그러니까 기존의 테스트와 AI가 이 사람은 면역항암제에 잘 반응할 것이다. 둘 다 그렇게 말한 게 이제 빨간색 라인이고요. 그리고 둘 다 이 사람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게 가장 밑에 있는 노란색 라인입니다. 그래서 역시 생존이 극명하게 나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빨간색 라인과 같은 군에게는 적극적으로 면역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가장 아래 군과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항암제를 찾는 것을 오히려 권유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러한 연구 자료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제품이었고요. 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